네, 안녕하세요. JJ 성형외과 원장 홍진주입니다. 오늘 성형외과에서 제일 얘기가 되면은 제일 관심도 많고요. 또 부담도 적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주사 성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사에 의해서, 그러니까 칼대지 않고 하는 성형 수술에 대해, 성형 수술이 아니죠. 뭐 시술이라고 얘기하는 뭐 그런 주사 성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칼을 대지 않고 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수술이 아니라 시술이라고 그러죠. 뭐 예전에 무슨 인생이 바뀌면 수술이고 이벤트가 바뀌면은 시술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시술과 수술이 뭐 딱 구분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일단 우리가 수술실에서 메스를 대지 않고 하는 이런 주사에 의한 시술들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비욘디에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려는 게 뭘 조심해야 되고 특히 어떤 거 하지 말아야 되고 좀 아무래도 그런 내용을 더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라 그런 거는 각 병원 성형외과 각 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너무 많으니까 뭐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더 여러분한테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사 성형, 뭐 보톡스, 필러, 그리고 스컬트라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카이벨라 뭐 이런 것들도 외국에서는 좀 많이 시술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네. 우리 이인선님도 들어왔고, 네, 들어오셨고, 딸기80님, 네, 고구마님, 네, 네로님, 네, 금문신님 역시 오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주사로 해서 이제 성형을 하면은 일단 칼을 안 대니까 너무 우리가 이제 부담이 적어지죠. 그리고 그 대신에 사실은 주사가 의외로 단점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수술에 비해서 그런 단점들 이런 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주사라는 거는 주입이죠. 지금 여기서 이제 주사기로 이제 딱 주사를 하면은 말이죠. 물방울이 저렇게 똑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물방울이 똑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주사기는 분무기로 뿌리는 거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고루 뿌리는 게 아니라 한 군데 집중해서 들어간다는 특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주사기로 넣는 성형들은 그 각각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한계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계가 있는 것은 피하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은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주사 성형을 어떻게 성형외과나 또 이런 시술을 하는 그런 성형외과 선생님들 말고도 이제 주사 성형은 사실 뭐 꼭 성형외과 선생님 말고도 많은 분들이 하고 또 각각 뭐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이 많으니까요. 그 생각보다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데요. 그 대신 주의할 거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해서는 안 되는, 하면은 안 예쁜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주사 성형에서 대표적인 게 보톡스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보톡스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보톡스는 볼륨을 증가하는 효과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뭐 얼굴을 빵빵하게 하는 게 보톡스다. 전혀 그렇지가 않죠. 보톡스는 이게 이제 신경인데요. 신경하고 신경 사이가 이렇게 이어질 때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것이 분비돼서 그 반대편, 맞은편에 있는 새로운 신경에 연결되는데 그때 분비되는 물질을 신경 전달 물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이제 보톡스는 바로 이걸 차단하는 건데 지금 요건 조금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보톡스는 신경과 신경 사이를 차단하는 게 아니라 신경과 근육 사이를 차단하는 효과가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바로 보톡스라는 건 신경과 근육 사이를 차단하는 효과로 우리가 원하는 성형의 효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보톡스에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보톡스는 주름을 없애는 거거든요. 지금
사진이 되게 무섭게 나왔지만 우리 얼굴은 다른 부분은요, 피부 아래쪽에 지방층이 있어요. 피부 아래쪽에 지방층이 있는데 얼굴에서는 피부 아래층에 이런 작은 근육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웃고 또 슬프고 또 짜증내고 이런 얼굴의 표정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 얼굴 표정근 중에서 찡그리는 근육을, 그러니까 주름을 만드는 근육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켜주는 것이 보톡스거든요. 그러니까 보톡스 주사하면은 부분적으로 마비시키는 거지, 뭐 얼굴을 빵빵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니죠. 그래서 이 보톡스는 특히 눈가주름, 또 미간주름, 이렇게 미간주름 있죠? 이렇게 찡그리는 주름, 또 눈가주름 있어요. 요거 지금 눈가주름이 이렇게 보일락말락하는 젊은 사람인데요. 아무리 젊은 사람도 사실은 이렇게 웃으면 눈가에 주름이 생기죠. 눈웃음을 치면은 눈웃음을 지으면 이렇게 주름이 생기죠. 바로 이런데 굉장히 효과가 있고요. 상당히 유용하죠. 그러니까 요 미간에 있는 주름, 눈가에 있는 주름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효과가 있는 게 바로 이마주름인데요. 이마주름은 사실은 보톡스 놓을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눈의 모양이나 쌍꺼풀의 모양 이런 것들이 이마의 운동에 많이 좌우하거든요. 만약에 이 보톡스를 놔서 이 이마 근육을 우리가 마비시켜서 지금 이런 이마 근육에 생기는 주름을 없애면은요, 이 주름은 없어지는 대신에 눈이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눈이 많이 처진 한 50대 이후의 분들은 이마 보톡스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마 보톡스를 하게 되면은 눈이 굉장히 불편하신 거죠. 그래서 이 이마에 대해서는 물론 조금씩 맞으면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마가 판판해지는 대신에 눈뜨기가 불편하고 또 여기가 이렇게 내려오면요, 눈이 굉장히 부어 보여요. 간혹가다 사실 저희 연예인들 연예인분들 이렇게 보면은요, 눈 부어 있고 이마 빤빤한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은 그 보톡스 맞으신 거예요. 최근에는 정치인들도 막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진들도 저는 많이 보는데 여기서 그런 걸 보여드릴 수는 없는 게 좀 안타깝네요. 어쨌든 이마 보톡스를 맞았을 때 이 주름은 하나도 없이 판판하게 되고 눈은 부어 있다 그러면 저 사람 보톡스 맞았구나 이마에다가 너무 세게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마에 생기는 주름들은 젊은 사람들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주름을 모두 다 없애려고 생각하면은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보톡스를 많은 분들이 볼륨을 빵빵하게 하는 거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톡스는 기능적으로 얼굴 표정근, 특히 이렇게 주름을 만드는 찌푸리게 만드는 근육들을 마비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 잘 안 보이는구나. 여기 이게 안윤근이라고 해서 눈가주름을 안윤근이라고 해가지고 눈가주름을 만드는 근육에다가 넣으면 아주 효과적이고요. 또 이 미간 사이에다 놔도 또 효과적이고. 그리고 최근에는요, 어떤 보톡스가 있냐면 요 턱 옆에요. 턱 부분에 지금 이 저작근이죠. 저작근에다 근육을 넣으면은 저작근에다 보톡스를 넣으면은 보톡스하고 신경이 아까 보톡스라는 건 신경과 근육을 차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이 근육으로 가는 그런 문제, 신경이 근육으로 가는 부분을 차단해서 근육을 상당한 기간 동안 못 움직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저작근을 상당한 기간 동안 못 움직이게 하면 위축이 돼요. 그래서 얼굴이 작아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저작근 아마 많은 분들이 알 거예요. 턱에다 보톡스 맞으면 얼굴 작아진다고. 바로 이 근육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옆에 있는 이 노란 근육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요. 사실 이거는 역설적으로 젊은 사람들한테는 효과가 있지만 이것도 한 50대 이후의 분들이 이걸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뒤쪽 부분은 줄어들어요. 근데 이 볼 앞쪽 부분은 근육이 아니기 때문에 안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보톡스에 의해서 이 옆쪽 부분은 쑥 들어가는데 여기는 남아 있으니까 마치 얼굴이 이전보다 더 처진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네, 정말 그래서 그 연예인분들 중에서 저 사람 갑자기 늙었다 그런 분들은 이 턱에다가 보톡스 맞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턱에서 보톡스는 턱에다 보톡스, 이마에다 보톡스는 50대 이후에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 보톡스는 하여튼 기능적으로 우리가 근육을 마비시켜주는 약이죠. 그러니까 이제 보톡스 말고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필러잖아요. 필러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양리작용을 하지 않고 그냥 볼륨만 주는데 보톡스는 이런 양리작용을 하는 약이고 빵빵해지는 효과 전혀 없고요. 얼굴을 무표정하게 만드는 효과는 있죠. 그래서 너무 많이 맞으면 얼굴이 무표정해지고 눈이 부어 보이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러나 다행히도 보톡스는 시간이 지나면서 전부 다 사라지죠. 그 효과가. 네, 보더콜리님, 놀숲 집사님. 네, 저희 어머니가 60대이신데 눈가와 입 주변에 스킨 보톡스를 맞으시거든요. 그런데 효과가 엄청 짧은 것 같습니다. 제가 턱 보톡스를 맞을 때는 그래도 5, 6개월이 가거든요. 스킨 보톡스는 원래 효과가 짧나요? 네, 이 턱 보톡스는요, 그렇죠. 6개월 이상 가죠. 왜냐하면 그 대신 효과가 굉장히 더디 나타나죠. 턱 보톡스는. 왜냐하면 보톡스를 맞으면은 보통 그 효과는 48시간에서 72시간에 나타나요. 2, 3일 있다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 턱 보톡스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는 한 3, 4주 후에 나타나게 되죠. 왜냐하면 근육이 사용하지 않아서 위축되는 현상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반대로 이 효과가 떨어지는 것도 그만큼 딜레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턱 보톡스 맞으면요 6개월보다는 더 가요. 사실은 대개 한 10개월까지도 가거든요. 근데 스킨 보톡스는 이제 스킨 보톡스라는 게 근육 중에서 전부 다 위로 올려주는 근육만 있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당겨주는 보톡스, 아래쪽으로 우리 얼굴을 당기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근육들이 있거든요. 그런 근육들은 사실 몇 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근육에다가 가볍게 보톡스를 놔서 그런 근육을 약화시키고 얼굴을 올려주는 근육들은 그대로 유지시켜서 만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약간 리프팅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스킨 보톡스의 원리인데요. 실제로 그 효과는 사실은 효과 자체도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또 그렇게 효과의 기간도 그렇게 길 수는 없는 거죠. 네, 딸기80님, 턱 보톡스를 갸름하게 하고 싶어서요. 악관절 질환 3차 신경통이 있어서 만성 통증이어서 턱 미용 시술, 악관절 통증 조절 동시에 하고 싶은데 성형외과, 피부치과 어디서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어디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이게 이제 뭐 치과에서는 뭐 당연히 이제 자기과에서 하는 게 뭐 좋다고 그러는데 보톡스는 사실은 뭐 물론 잘못 놓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뭐 제대로 이제 시술을 하시는 분이라면 뭐 과를 그렇게 가리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안나 제이제님, 눈을 뜨려면 이마에 주름이 생겨요. 안검하수 수술을 하고 어느 정도 지나야 자연스러워질까요? 주위 사람들 모르게 수술할 수는 없을까요? 수술하고 주위 사람 모르긴 좀 어렵죠. 근데 한 2주 정도 지나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마에 주름이 생기는 거는 안검하수가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실제로 안검하수의
우리나라에서의 빈도는요, 정말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쌍꺼풀이 없으셔서 이마에 주름을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마에 주름을 쓸 때는 사실은 안검하 수술보다 첫 번째로 쌍꺼풀 수술을, 그러니까 쌍꺼풀 수술을 안검하 수술이라고 이제 혼돈해서 이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 얘기를. 근데 안검하 수술이든 쌍꺼풀 수술이든 대개 한 뭐 2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러워지는데요. 이 오랫동안 안검하수이든 아니면은 쌍꺼풀이 없어서이든 이마에 주름을 쓰시던 분들은 그 눈 수술을 하고 나서 바로 그 이마 주름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이마 주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대략 제 경험상으로는 한 1년 정도 지나야지 이마에 대한 이마의 그 반응이 그러니까 주름이 덜 생기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딸기80님, 보톡스 수술하고 있는데 악관절이 있어서 미용 수술을 못 했다고요? 악관절이 있는 거는요. 그러니까 턱 보톡스는 넣으면은 어찌됐건 턱 보톡스 지금 이거 여기다가 주사를 넣으면은요. 어쨌든 악관절에는 부담을 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관절에 의한 보톡스는, 악관절을 위한 보톡스는 이 미용 보톡스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맞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근육이 세게 움직일수록 악관절에 무리가 가거든요. 그래서 악관절 보톡스라는 것이 바로 이 저작근하고 관자놀이의 근육에다가 보톡스를 놔서 그 악관절이 너무 꽉 눌리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용 시술과 악관절 보톡스는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웃을 때 너무 눈이 뚱이님, 웃을 때 너무 눈이 웃어서 눈 밑에 보톡스를 맞으면 많이 어색한가요? 네. 눈 밑에는 보톡스를 맞으시면 안 돼요. 눈 밑에는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요. 여기 눈 밑에는요. 보톡스를 맞으면 주름 없어지죠. 그러나 눈 밑에 있는 근육이 눈 안쪽에 있는 지방을 지탱하고 있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눈 아래쪽에다 보톡스를 넣으면은요. 제가 아주 20년 전에 거기 넣어봤어요. 우리 집사람을 넣어봤어. 볼록하게 지방이 나옵니다. 볼록하게 지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방의 윤곽이 쫙 드러나죠. 물론 보톡스의 효과가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없어지니까 그것도 좋아지는데요. 어쨌든 눈 밑에는 보톡스를 넣으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주사를 놔서 확인했죠. 네. 그래서 눈 밑에는 넣으면 안 되고요. 이 눈의 측면까지 넣어도 괜찮습니다. 김동현님, 한 달 전에 관자놀이에 알로돈 필러를 맞았는데 알로돈 필러가 아직도 있나? 근데 울퉁불퉁하고 이상해요. 시간이 지나면 흡수될까요? 알로돈 필러가 제가 한 15년 전쯤에 알로덤을 이렇게 파우더로 해가지고 주사로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게 그때 제품으로 나왔는데 알로덤이라는 건 여러분 그 사람의 그 피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분의 그 사체 피부거든요. 예, 그거 이제 무슨 화상에도 치료하고 화상 치료에도 사용하고 또 뭐 코 수술 같은 거 할 때 뭐 코끝에 피부 대신해서 피부 너무 얇은 경우에 이제 주사하기도 하는 이제 더 씌우기도 하는 건데 그걸 파우더로 만들어서 필러로 맞는데 근데 그게 문제가요. 울퉁불퉁해요. 근데 관자놀이 정도라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많이 흡수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자놀이는 근육이 굉장히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많이 흡수될 거니까 그다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맞아요. 지금 이제 이따가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필러나 이런 주사들은 필러는요 약이 아니에요. 아까 보톡스는 약이라고 그랬잖아요. 보톡스는 약인데 필러는 약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필러는 그 볼륨의 효과만 내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 여러 준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피부 아래쪽에다가 뭔가를 넣어서 이렇게 볼록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보형물이죠. 여러분들 무서워하는 보형물이죠. 실리콘 보형물하고 똑같죠. 다만 주사를 통해서 주입을 할 수, 수술이 아니라 주사를 통해서 주입할 수 있다는 거. 그게 필러죠. 그러니까 필러는 양리작용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도 뭐 약과 보형물 그러는데 보형물로 분류가 되거든요. 필러는 녹는 필러라도. 그래서 이렇게 이 피 하나 어느 부분에 들어가서 그 볼륨을 늘려주고 또 뭐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주름도 없어지는 걸 기대하는 거죠. 그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게 이제 시술할 때 중요한 주의할 점이 많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필러는 이런 보형물이고 약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울퉁불퉁할 수 있고 너무 얕은 층에 넣으면 울퉁불퉁할 수가 있죠. 네. 근데 동현 씨는 뭐 관자놀이는요, 사실 울퉁불퉁한 게 아주 많은 양이 아니라면 근육의 움직임이 활발해서 마사지에 의해서 자기 자체 스스로의 마사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육이 움직이면서 스스로의 마사지에 의해서 흡수가 많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크리스 엠님, 목주름 보톡스 효과 있는지요? 그리고 손발 다한증 보톡스 효과 있죠. 네, 목주름도 효과가 있고요. 제가 아까 신경과 근육 사이의 그 접합 부분을 차단하는 게 보톡스라고 그랬잖아요. 신경과 땀샘 사이도 같은 구조의 신경 전달 물질이 지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발 다한증 여기다 이제 주사를 이렇게 막 놔드리면요, 한 해 정도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되게 아프죠, 여기다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뭐 많이는 안 넣는데 그 효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겨드랑이에다가도 넣죠. 겨드랑이에다가. 근데 사실 땀이라는 게 그래요. 여기서 안 나잖아요. 땀 여기 손바닥에서 안 나면은요, 겨드랑이나 뭐 이런 데서 또 많이 나요. 그러니까 나야 될 땀의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손발에서 안 나면 그 다른 데서 막 나더라고요. 그리고 목주름은요, 가로주름은 효과 없어요. 가로주름은 효과 없고요. 세로주름에 보톡스를 넣으면은 그 세로주름에 근육이 줄어들고 힘이 약해져서 그 세로주름, 이렇게 아래 위로 있는 이런 세로주름에 효과 있습니다. 보톡스 계속 맞으면 효과가 떨어지는지, 네,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뭐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저는 20년 동안 보톡스 많이 놔봤는데 보톡스 효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톡스에 대해서 항체가 형성이 돼서 효과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뭐 보고도 나오고 그런데 저는 20년 동안 보톡스 놔드리면서 이 효과가, 그러니까 보톡스에 대한 항체가 생겨서 보톡스가 효과가 없어지는 경우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미간에는요, 보톡스하고 필러랑 어떤 거 맞아야 하나요? 네, 둘 다 맞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제가 미간이 사실은 제일 보톡스고 필러, 지금 이렇게 주름이 생기는 거는요, 이렇게 생기는 거는 근육에 의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기지 못하게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이미 자리를 잡은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필러를 좀 넣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필러만 넣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금 여기서 주름이 여기 생겼잖아요. 그럼 여기 필러 넣으면은요, 그 옆에 가서 주름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게 마치 아코디언처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근육이 이 주름의 수직 방향으로 수축을 하게 되니까 지금 있는 주름이 생기지 않으면 그 옆에 가서 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가로주름 뭐 해야 되냐고요? 아니, 성형에는 항상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성형수술이라는 게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몇 안 되는 자연현상 중에서 이게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성형수술도 하고 주사성형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이 보톡스, 미간은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트리암시놀론 주사라는 거 아마 들어보신 분들 꽤 있으실 거고요. 하얀 우윳빛
주사인데 흉터에다 넣는 흉터 주사예요. 이 트리암시놀론은 스테로이드인데요. 아주 오래됐고 피부과에서도 많이 쓰고 성형외과에서도 많이 쓰죠. 이 콜라겐 합성을 방해해서 흉터의 볼륨을 줄여주는 게 트리암시놀론이에요. 근데 흉터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조직에도 콜라겐이 있기 때문에 일반 조직에다 이 트리암시놀론 주사를 넣으면은 이렇게 볼륨이 훅 꺼져요. 네, 바로 이런 트리암시놀론 주사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켈로이드 흉터 이런 경우에 주사를 넣으면은 확확 들어가죠. 효과 아주 정말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고 아주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는 이 트리암시놀론 주사인데요. 이게 이제 뭐 볼륨을 줄여주기 위해서 또 흉터, 이 피하 흉터를 풀어주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트리암시놀론도 약이죠. 필러하고 다르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사실은 뭐 카이벨라라는 건데 우리나라는 벨카이라 뭐 왜 미국에서 나오는 이 상품명인데요. 이게 디옥시콜릭 액시드라고 이게 그 우루사 웅담 성분 있는 우루사 옥시콜릭 액시드 그거랑 비슷한 건데요. 미국에서 이게 이 지방을 녹이는 주사로 굉장히 선풍적으로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특히 턱 밑 지방, 지금 여기 턱 밑에 턱 밑에요. 이중턱의 효과가 아주 있다라고 해서 한 2, 3년 전에 굉장히 선풍적으로 있고 또 아주 이 약의 그 비용도 아주 비싸게 팔더라고요. 비싸게 팔아요. 그래서 저도 맞아봤어요, 이거.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네, 이게 주사를 이제 턱 밑에다 맞아봤거든요, 저도. 네, 턱 밑에다 맞아봤는데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걸 주사를 놓으니까 더 붓죠, 당연히 턱 밑에 더 붓고 더 이중턱이 심해져요. 한 3주 동안, 2, 3주 동안. 근데 차라리 거기다 지방 흡입을 했다면 한 1주 정도면 낫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른 부위는 추천을 안 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턱 밑에만 놓으면은 턱 밑에만 효과가 있다. 이중턱, 이 더블 친에는 효과 있고 거기에만 사용하라고 그 미국 FDA에서 공인이 났어요. 그래서 저도 맞아봤는데 효과는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한 2, 3주간 부어 있으니까 그냥 수술하는 게 낫지 않나, 지방 흡입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것도 약이고 지방을 뭐 분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고가고 거기에 걸맞게 효과는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카이벨라. 그리고 이제 그냥 요새 그 클리닉, 뿌띠 성형 이런 데 가면 지방 분해 주사라는 걸 많이 맞으시잖아요. 이거 이제 뭐 저도 이제 가끔 놓고 그러지만 근데 효과는 좀 약하긴 해요. 이 지방 분해 주사 또 뭐라고 그러더라. 무슨 뭐 여러 주사 그 지방 주사 뭐 이런 거 있어요. 지방 분해하는 주사. 뭐 이런 주사들이 병원마다 좀 약간 그 자기네가 칵테일처럼 믹스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지방이나 이 볼륨을 줄이기 위한 주사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트리암시놀론하고요. 또 하나는 아미노필린이라는 주사약이 있어요. 아미노필린이 원래는 천식약인데요. 천식약의 이게 부작용으로 지방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한 10년 전쯤에 이 아미노필린 주사를 맞고 지금도 뭐 메조 세라피 뭐 이래서 이 지방층에다 뭐 주사 놓고 뭐 이러는 게 있는데 사실 성형외과에선 잘 안 하지만 그 피부과나 아니면은 뭐 뿌띠 클리닉 뭐 이런 데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사를 믹스해 가지고 지방 분해시키는 주사가 있긴 있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그 효과가 좀 실망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지방을 우리가 줄여야 된다 그러면은 이 주사보다는 직접 지방 흡입을 작게도 할 수가 있거든요. 지방 흡입이 어떻게 보면은 회복 기간도 더 빠르고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잊은 게 있는데 주사 성형이 정말 매력적이죠. 칼을 안 대니까 얼마나 좋아. 그리고 부담도 없고 또 우리가 얼굴에 칼 대면은 무슨 그죠? 사주에 얼굴에 칼 대면 뭐가 문제가 있다 나쁠 것이다 이런 걸 이제 믿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사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사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주사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가지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수술에 의해서 이렇게 절개를 하고 그 부분을 봉합을 하고 이런 거는 정확히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사에 의하면 주사를 넣으면은 주사는요, 주사에서 쭉 들어가면은요, 주사가 부드러운 조직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딱딱한 조직 쪽으로 안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트리암시놀론 주사 있잖아요. 이 흉터 개선하는 트리암시놀론 주사를 제가 잠깐만요. 그게 이거 크게 지금 이게 풀린 것 같아요. 네네네네 됐어요. 네. 네네네. 제가 이게 주사성이 여기 보면은요. 이게 무슨 흉터처럼 보이세요? 눈다랗기 흉터잖아요. 눈다랗기 흉터. 이런 분들 많이 있죠. 이게 지금 그 부분에 이렇게 눈다랗기처럼 지금 요 부분에 옛날에 이제 눈다랗기가 있었던 거죠. 이게 딱 생각하면은 요 필러 넣으면은 요거 딱 채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필러 주사 딱 넣으면은요, 여기를 메꾸지 못하고 필러가 그 주변으로 퍼져버려요. 왜냐하면 저렇게 흉터가 있는 부분은 조직들이 딱딱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사를 넣으면은 주사가 옆으로 새버려요. 그러니까 새서 정상적인 조직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딱딱한 흉터는 너무 딱딱해서 주사 물질이 들어갈 스페이스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요, 바로 이 부분을 이제 진짜 경험이 없는 의사들은 여기다가 필러 넣겠다고 그런다고. 이거 말고도 사실은 이런 흉터 같은 이렇게 살짝 패인 흉터들 있잖아요. 그래서 패였으니까 필러 넣으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필러가 그런 흉터 아래층에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가 아니라 주변으로 필러가 흘러요. 이게 필러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주사, 그러니까 트리암시놀론이나 보톡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흉터 부분에다가 주사를 넣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타겟을 하는 흉터에는 주사가 안 들어가고 그 옆쪽으로 주사가 퍼지는 문제가 있어서 주사 성형이라는 게 우리가 매력적이긴 하지만 그런 한계점이 있다는 거. 정확하지 않고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주사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네, S님, 미간에 보톡스랑 필러, 보톡스 필러 둘 다 맞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안나 JJ님, 눈을 제대로 뜨면 주름 때문에 쌍꺼풀 또는 안검하수 수술 후 이마에 보톡스를 맞으면 주름이 펴질까요? 40대 초반입니다. 네, 보톡스 맞으면 주름 펴져요. 예.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이제 눈이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눈에 반드시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마 주름에다가 보톡스를 맞는 거는 눈의 활동을 어느 정도 조금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마가 무겁다, 눈이 무겁다 그런 얘기를 꼭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너무 세게 맞으시면 안 돼요. 루아님, 눈썹 위에 미세한 표정 주름이 있는데요. 눈썹 위도 보톡스 맞을 수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옛날에는요 눈썹 위에 보톡스 놓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눈썹이 떨어지면서 아까 그 이마에 보톡스 맞으면은 눈이 불편한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보톡스 맞지 말라고 돼 있는데요. 요새 안쪽 부분, 그러니까 안쪽 부분에는 맞아도
된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효과가 있다라고 그런 식으로 노는 테크닉도 개발이 되고 그랬습니다. 유선님, 요즘 턱 밑 아래 근육 묶기 수술을 많이 하는데 젊은 사람 중에서 이중턱 때문에 근육까지 묶을 필요가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육 묶기는 나이가 드셔서 그 활경근이라는 근육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퍼지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어로는 터키 거블러 디포미티라고 해서 칠면조처럼 이렇게 턱 밑이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분들한테 효과가 있는 거지 근육을 따로 묶는 건 필요 없고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좀 아래쪽으로 많이 뭐 좀 너무 체중이 많이 나가셔서 약간 좀 그 아래쪽으로 근육이 좀 처져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근육 묶기보다는 지방 흡입을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네. 종아리 보톡스하고 몇 주는 헬스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 상관없어요. 보톡스는요, 종아리 보톡스하고 몇 주 헬스 계속 하세요. 상관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톡스를 맞은 근육은요, 그냥 줄어들어요. 운동을 하건 안 하건. 상관없습니다. 네. 야님, 그럼 가로 목주름은 뭘 해야 하는 거냐요? 예. 그러니까 항상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가로 목주름은 거상을 하면 도움이 되는데 거상도 사실은 이 귀에서부터 먼 부분은 효과가 약하죠. 페인 흉터는 지방 이식을 해야 하나요? 크리스님, M님. 페인 흉터, 지금 이거는요, 재수술해야 돼요. 재수술해서 이 흉터에 의한 유착 부위를 풀어주고 주변하고 비슷한 정도의 유착을 만드는 게 요령이에요. 아니면, 쌍꺼풀이 그러니까 눈 있는 데가 아니라면, 잘라내야죠. 이건 잘라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요 흉터 잘라내면 눈이 찌그러지겠죠. 그래서 잘라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쌍꺼풀을 이용하는 방법을 하고요. 만약에 그냥 뭐 이마나 뭐 이런 볼 한가운데 페인 흉터가 있다 그러면 예쁘게 오려주고 꼬매는 거예요. 지방 이식도 사실은 지방 이식도요. 제가 이제 요금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방하고 필러하고 말이죠. 똑같아요. 이렇게 지방을 넣는 거나 필러를 넣는 거나 효과는 똑같아요. 단지 지방은 자기 거지만 조금 정교하지가 않고 필러는 내게 아니지만 좀 정교할 수 있죠. 아무래도 바늘이 가느니까. 왜냐하면요. 지방은요. 필러는 알갱이가 훨씬 더 가늘죠. 근데 지방은요. 이렇게 세포예요. 세포라는 게 기억나세요? 나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중학교 2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 생물 시간에 딱 올라갔어요. 그럼 거기서 뭐 하냐면 세포 관찰하기가 생물 시간 제일 처음 시작이야. 그래서 두 가지 동물성 세포, 식물성 세포는 양파를 이렇게 해서 현미경으로 보고요. 문방구에서 200배 현미경 사가서 보고요. 그리고 동물성 세포는요. 자기 입안을 이렇게 긁어요. 그래서 그 유리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염색약도 아마 안 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현미경으로 보거든요. 그럼 그 장난감 같은 현미경으로도 세포가 보여요. 그 정도로 양파세포 아주 그때 뭐 이렇게 보이는 양파세포 모양이 아직도 나는 진짜 머리에 남아있거든요. 그 진짜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그 생물 시간에 배웠던. 그러니까 그렇게 그 장난감 같은 이 현미경으로도 다 보이는 게 세포예요. 그러니까 세포는 당연히 좀 훨씬 이 필러의 알갱이보다 크겠죠. 그래서 세포가 그러니까 지방 세포가 이렇게 조직 사이를 흘러다니고 그런 일은 절대로 생길 수가 없어요. 필러는 조직 사이로 흘러다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알갱이가 적으니까. 근데 지방 세포는 제법 이게 큰 알갱이이기 때문에 우리 조직 사이를 흘러다닐 수가 없죠. 그 점만 다르고 나머지는 지방 주입하고 필러는요. 볼륨을 증가시키는 목적 말고는 목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단지 그 스케일이 좀 다른 거고 또 정교한 게 조금 다른 거죠. 네. 그런데 제가 사실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이제 주사를 넣으면은요, 이렇게, 이거 이제 약이 아니라 이제 필러죠. 이렇게 약이라면 이제 이렇게 해서 약은 대부분 이제 식염수하고 같이 넣기 때문에, 보톡스도 마찬가지로 식염수하고 같이 넣기 때문에 이렇게 주사를 이렇게 쫙 넣으면 이 방울이 이렇게 주사에 생기는 이 물방울이 조직 안에 이렇게 생기는 거죠. 조직 안에 이렇게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조직 안에는 주사를 위한 공간 같은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을 밀고 마치 마노버스에서 등치 큰 사람이 들어가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면서 볼륨 효과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만약에 이런 피부층의 얕은 층에다 넣으면은요, 물론 주름이 없어지겠죠. 주름이 없어지는데 문제는 울퉁불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주름이 없어지면은요, 그 옆에 가서 더 크게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지금 이렇게 원치 않는 주름들이 생긴단 말이죠. 원치 않는, 그리고 또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필러나 지방이 보일 수가 있단 말이죠. 울퉁불퉁한 단계를 넘어서 아주 얕은 층에 들어가면 저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필러나 지방으로 주름을 없애려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필러나 지방은 깊은 층에 넣어서, 여기서 제일 깊은 층에 넣어서 정상적인 피부와 조직의 레이어를 방해받지 않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깊은 층에 넣어서 볼륨만 개선하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근데 이제 이걸 주름을 없애려고 그러니까 깊은 층에서는 당연히 주름 없애는 효과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 주름을 없애는 효과를 기대하면서 이 필러를 넣는 거는 되게 좀 곤란하다라는 걸 제가 사실 이번 이 기회에 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생기는 현상들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연예인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턱끝은 처지고 막 이런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얕은 층에 넣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나는 이게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 제가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킴 노박이라는 미국의 아주 정말 유명한 배우예요. 너무 미인이죠. 그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현기증, 버티고라는 거에서 아주 그냥 일약 스타가 되고, 또 마릴린 몬로 아시죠? 그 사람의 그 대항마로서 그 영화사에서 키웠대요. 근데 이분이 지금 90세가 넘었는데 지금 이러셔요. 이게 뭐냐면 필러를 너무 많이 맞으신 거예요. 당연히 사실은 지금 이분이 거의 85세처럼 안 보이죠. 그렇지만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이 옆에 이 옆에 이건 뭐냐면요. 아까 주름을 없애면 그 옆에 가서 주름 생긴다고 그랬죠. 이 주름 없어지니까 여기 가서 큰 주름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현상 때문에 지금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정상적인 주름을 없애면 그 옆에 가서 정상적인 주름을 없애면 그 옆에 가서 주름이 많이 생기거나 아니면 깊은 골짜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정말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필러에서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윤경애님 61세입니다. 팔자 주름이 심하고 볼살도 처져 있고 쌍꺼풀도 처졌어요. 미간 주름이 심하고 이마 주름도 많아요. 실리프팅 효과 있을까요? 귓부분에서 절개해서 당김 효과가 있을까요? 보톡스는 61세 분이 보톡스가 효과 있는 경우는요, 눈가 주름하고 미간 주름이고 나머지는 맞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팔자 주름에는 지방 주입이나 필러도 괜찮아요. 근데 볼살 있는 데다 넣으면 안 되겠고요. 이 필러나 보톡스는 처진 데는 효과가 없어요. 잔주름들과 이 함몰에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이제 실리프팅은요, 근데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조금 짧다는 단점이 있고, 당연히 귓부분을 절개해서 하는 우리가 거상술이 좀 더 효과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당연히 큰 결심이 필요하죠. 예, 저는 이제 제일 좋아하는 게 제일 우리가 기쁘게 좀 권하는 수술 중에 하나가 거상술, 절개 리프팅인데, 사실은 그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시고 걱정이 많이 되시고 그런 수술인지 알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마음을 잘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 충분히 설명도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수술하시면 좋겠죠. 네. 김미수님, 남편이 어렸을 때 다쳐서 흉터가 있는데 어떤 치료가? 근데 흉터는 되게 사실은 범위가 넓어요. 그러니까 함몰 흉터도 있고 튀어나오는 흉터도 있고 또 하나 또 제일 중요한 흉터가 뭐냐면 흉터라는 거는 조직과 조직이 서로 다쳐서 헤어졌다가 다시 붙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접착된 부분이 서로 계단이 있게 이렇게 잘못 붙었을 때 흉터가 제일 심하거든요. 바로 그래서 대부분의 흉터는 수술에 의해서 이 양쪽의 그 흉터 양측을 고르게 맞추는 게 중요한데요. 사실 이제 이 보톡스가 아니라 아까 트리암시놀론 같은 걸로도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흉터가 아주 컸을 때. 칸타빌레님, 팔자주름의 울세라 필러 중에서 어떤 것이 좋은가요? 팔자주름의 필러죠. 울세라는 효과가 좀 약하죠. 네. 그리고 크리스엠님, 아주 작은 수두 자국이 이마에 남아있는데 레이저로 주변을 깎아내야 하나요? 아니면 필러나 지방을 넣어야 되나? 네, 그렇죠. 수두 자국에다 필러 지방은 못 넣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은 딱딱해서 필러 넣어도 그 옆으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레이저나 아니면은 레이저로 깎는 거는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너무 심하지 않다면, 너무 심하다면 수술에 의해서 제거해야 합니다. 필러의 유지 기간은 사람마다 조금 차이 있지만 아주 큰 차이는 없고요. 박혜경님, 우리 부위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필러가 뭐 코에 필러를 놔도요. 이 미간 부분은 오래 있고 이 코끝 부분은 금방 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미간 부분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필러가 굉장히 천천히 흡수가 되죠. 네. 윤경현님, 거상수술하면 많이 아프겠죠. 그래서 뭐 아프신 건 아닌데 아프시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꽉 3일 정도 이렇게 헬멧처럼 감싸고 있는 게 좀 불편하시다고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는 뭐 훨씬 더 우리가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하시라고 많이 하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필러를 주름 목적으로 너무 쓰시면 안 되고요. 주름에는 사실 보톡스가 좀 더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필러는 볼륨, 그리고 팔자주름, 미간주름 그런 부분은 큰 주름이거든요. 잔주름이 아니라. 네, 그런 부분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항상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못 드리는 경우가 더 많은데 오늘 그래도 꽤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 뭐 물광주사 이런 것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뭐 효과가 조금 좀 약해요. 마지막 물광주사가 좀 제가 보기 신기해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 여기 이렇게 주사 바늘이 5개가 있어요. 주사 바늘이 5개가 있는데 그 5개의 주사 바늘에서 하이알루로닉 애시드라는 그 녹는 필러가 얕은 피부층에 고르게 주사가 돼서 피부에 약간 이제 붙는 거죠. 그러니까 번쩍번쩍하니까 이제 물광 효과가 나는 그런 효과가 물광 효과, 이게 좀 번들번들해지는 물광 효과가 있죠. 틴들 현상?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틴들 현상은 뭐를 틴들 현상으로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제가 이게 바닥이 났네요. 틴들 현상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이제 다른 거하고 이제 이게 이제 다른 틴들 현상이라는 게 이제 원래 물리에서 있는 건데 그거는 지금 아마 다른 거하고 좀 이제 그 비슷한 현상이 필러 같은 데서 나타나는데 그거 얘기를 이제 하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필러하고 주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이 주사가 제일 간단하면서도 생각보다 잘못되면은 좀 너무 밉고요. 그 선풍기 아줌마 있잖아요. 그게 수술하신 게 아니라 이 주사 잘못 맞아서 생긴 거거든요. 그 말씀을 꼭 드리려고 했는데 잊었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도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